경우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상태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고, 이 보험 가입 시 묻는 내용도 일반적인 보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태아보험이 회사마다도 되게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,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특약이나 이런 담보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일관성이 있는 형태의 이런 보험금도 있지만 일관성이 없는 형태의 보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는 이 질병군에 따라서 횟수당 뭐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있고,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수술을 받는 경우 한 사고당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. 그리고 이거는 흉터 성형을 했을 때, 여기 기준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약관의 이제 기준을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수술을 또 종별로 나누어서 어떤 종류의 수술을 받았는지, 그리고 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험에서의 수술이 되는 게 아니라 약관 기준에서 정한 뭐 절제나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, 뭐 그런 행위에 이제 또 포함이 돼야 되고,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뭐 수술에 어쨌든 정의에 부합해야 되고, 어떤 거는 사고당, 어떤 거는 수술 명당, 어떤 거는 뭐 질병 명당,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이게 이런 같은 수술비라 해가지고 뭐 총 한 5번 수술을 했다 그래도 다 5회씩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상해만 있지만 이 특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증권도 뭐 4페이지, 5페이지까지 이렇게 막 되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질병군에 따라서 지급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20대, 70대, 뭐 20대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이 어떤 수술을 보장하느냐 이랬을 때, 근데 이제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조기 출산하거나 이러면은 병명이 막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죠. 뭐 많게는 막 10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 대상으로 정한 질병군이 있다고 치면은 이 중에 그냥 이게 해당이 되면은 무조건 지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, 이 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진단서에 있어도 그러면은 해당되는 이 병을 위한 수술이냐 이런 것들을 또 따져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뭐 진단서의 병명이나 수술명, 수술 확인서에 뭐 그런 내용이 있어도 모두 다 지급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. 이 과정에서 이 태아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사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야 되는데, 이거를 일반 보험이랑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쟁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이 뭐 그냥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뭐 문의나 질문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모든 사례에서 문제가 뭐 엄청나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이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걸로 인한 문제로 이 손해배상사 선임을 하시고 이런 건들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, 고지 의무에 관한 이런 심사 방향이나 절차, 요구하는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 사건을 한번 좀 보면은 이 사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, 이 쌍둥이 출산을 조기로 이제 조기 출산이 된 거죠. 그래서 한 사건은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게 해가지고 조사하고 고지 의무 관련된 심사에 관한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, 그게 없는 걸로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건에서는 이 산모 같은 보험회사입니다. 같은 보험회사인데도 이게 추가적인 정보나 그런 것들을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고지 의무 관련된 이 심사 방식에 따라서도 이 담당자마다 또 조사자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,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또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, 이 태아보험은 당연히 이 태아 상태에서 가입을 하고 뭐 선천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출생 후에 밝혀지게 되는데,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식으로 면책 규정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어떤 거에서는 또 선천성이 보상이 되고 어떤 거에서는 또 선천성이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, 여기에 보면은 뭐 또 보상되지 않는 뭐 수술이나 코드 이런 것들은 각각의 이 수술비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.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수술비가 예를 들어서 뭐 5종류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봐야 되다 보니까 이 보험회사 직원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리고 아까 그거를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, 지금 담당자 측에서 일단은 한 사건은 일단은 종결이 됐는데, 이 다른 똑같은 회사에 그 같은 날 동시에 출생한
그 사건에서는 의료자문 시행에 대한 이런 안내문을 이제 받으신 거죠. 그래서 고객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보가 부족하다. 이런 것들을 의뢰해봐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된 이런 서류를 받으신 건데, 이게 지금 이런 것들도 이게 적정성이 있어야, 그리고 그거에 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, 무작정 이렇게 그냥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.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외부 기관, 그러니까 전문기관 또는 전문의에게 하는 게 굉장히 적정해 보이지만, 이게 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지만 익명으로 하거든요. 익명,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병원 명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, 그게 그 병원의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자문 결과에 대해서 뭐 소송 자료로 쓸 수 없다. 이거는 내가 검토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의사가 검토했으면 달라질 수 있다. 막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막 이렇게 의료자문 회신서에 보면은 막 써놓게 되는데, 그런 내용들로 써놨지만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으면은 보험사한테는 막 절대적인 근거로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뭐 면책이나 해지 안내 뭐 이런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의료자문의가 쓴 내용,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하고 그거에 관한 첨부 자료로 사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내오기도 하거든요. 이 사건은 어쨌든 뭐 다른 애기한테는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. 근데 청구 금액도 이 얘기가 지급 종결된 건에 비해서 한 5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, 이게 그냥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마음대로 하는 거죠. 예. 그리고 또 다른 종결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청구 금액이 한 50% 정도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, 그러니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했던 금액이 있었고, 보험사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이제 안내 전화가 온 거죠. 잘 처리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, 이 금액 차이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요만큼인데 2배나 차이가 났던 거죠. 2배 이상, 2배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났던 겁니다.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그 지급 거절에 관한 뭐 적정성이 맞다고 보면은 그거를 당연히 이제 수긍할 수도 있는 거죠. 왜냐면은 최초 이쪽에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가입자 측이 생각하는 금액이나 뭐 제가 손해사정했던 그 금액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근데 그 사유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수술비 청구권에 대해서 막 임의적으로 뭐 굉장히 여러 번 삭감이 됐는데, 그 처음에 주장했던 이유는 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. 근데 그게 또 다른 약관에서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분명히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도 그냥 여러 수술비마다 이게 기준이 다르니까 이 수술비에서는 절제절단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수술비나 이런 약관 기준을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, 물론 100% 다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근데 이 계약에서는 다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수술로 인정을 했는데 요 금액에 대해서는 수술의 정의가 아니다.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?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 뭐 어떤 질병군이 있는데, 이게 또 모든 수술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, 30대 이런 식으로 질병군에 여기 질병명들을 나열하고 이것에 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아보험은 이 병명이 뭐 워낙 많고 막 하기 때문에 이게 이걸로 인한 수술인지 항시 논란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,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내부에 있는 의료팀, 뭐 의사 간호사겠죠. 그쪽에서는 수술을 2가지 병명으로만 했다. 그래서 뭐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. 그게 그 약관에 포함되는 병이 아니다.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식의 주장도 있었는데, 그게 지금 약관에서 보면 또 해당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판단을 한 거죠. 그리고 나서도 이제 뭐 회당 지급하는 이런 수술임에도 뭐 병으로 묶어서 이렇게 수술비를 처리한다. 그 다음에 뭐 질병군이나 뭐 어떤 그 입원 기간 중에 그 뭐 사고당, 질병당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, 아무튼간 이 사례는 2개 질병만으로 했기 때문에 2개의 관한 수술비만 나가는 게 맞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도 있었고, 계속적으로 이 보상 처리를 안 한다는 그 사유도 말을 계속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됐는데, 이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그 왜 잘못된 그게 심사인지 다 입증을 해가지고, 그런 입증을 해도 또 다른 사유를 찾아내가지고 뭐 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
내가 이런 요구나 뭐 병력 정보나 뭐 고지 의무 심사에 관해서 이 부당한 그 절차나 요구를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보험금 지급 결정도 이 보험회사의 그냥 심사대로 받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태아보험은 부당한 고지 의무 관련된 그 심사나 뭐 정보 요구, 뭐 그다음에 서류 요구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이제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잘못된 보험금 지급 결정 금액에서 이제 가입자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. 근데 이 보험사가 적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게 정확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위반 사실에 관한 또 입증 책임은 또 청구자 쪽에 있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없다는 그런 증명을 먼저 선행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, 그다음에 이 지급에 관해서도 내가 생각한 금액과 좀 큰 차이가 있다 이러면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